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예정대로 오늘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의원들도 다수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개인 병원입니다. 병원 출입문에 오늘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정부가 3,000명 수준인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4,000명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계획에 반발해 오늘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정책이 가져올 어떤 그런 부작용이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주 좀 정밀한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주에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지난 7일 1일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의대생 120여 명이 오늘 오전 8시부터 24시간 파업에 참여합니다. 또 이번 파업에는 도내 전문의 1,300여 명이 속한 제주도 의사회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동네 의원도 상당수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개원인들도 제주도 의사회 회원들도 같이 참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이 아마 1차 파업이고요.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게 되니까 쉬는 날인 경우에 병원을 가야 되는 병원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제주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휴업하는 병의원이 30%를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도내 병의원 450여 곳 가운데 제주도는 파업을 하루 앞두고도 휴진 예정인 의원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진료 공백에 따른 불편은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드림타워에 카지노가 들어서도 괜찮은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인데요.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중문관광단지에서 영업 중인 LT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옮기겠다며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건 지난달 28일. 최장 60일 내에 영향평가를 마친다고 규정돼 있지만 16일 만에 심의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학계, 법조계, 지역주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 기여도, 여론조사 등 세 부문 18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이상이면 조건부 적격,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인데 각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는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향평가 심사를 통해서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영향평가에 이어 준공허가와 호텔 등급 심사를 받은 뒤 카지노 이전 신청을 하면 도의회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원희룡 지사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영업장 면적이 현재 1,175제곱미터에서 5,367제곱미터로 4.5배 정도 넓어지는 데다 주변에 주택과 학교가 밀집돼 있어 주거권과 학습권 침해 그리고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권리와 경제적인 효과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카지노를 승인해주기 위한 그런 기만적인 절차일 뿐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주거권, 학습권 침해 우려가 맞서고 있는 상황. 카지노 이전의 첫 관문인 심의위원회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임시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광복절 연휴에 21만여 명이 제주로 몰릴 전망입니다. 해외 대신 제주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려는 이들의 예약이 줄을 이으면서 특급 호텔 객실과 렌터카 등은 동의할 정도인데 코로나19 확산이 걱정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도착터미널이 캐리어를 든 여행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일찍 휴가를 내 연휴를 즐기려는 이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해외에는 못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여행을 오게 됐는데 목금토일월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다 모시고 이렇게 가족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17일까지 21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명가량 적지만 내국인은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서귀포 특급호텔은 일부 고가 객실을 제외하고 대부분 만실인데다 30개 골프장도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습니다. 렌터카도 업체마다 예약률이 90에서 100%에 이르면서 차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마감이고 다음 주에도 마감이 돼 있을 것 같은데 15일 날도 광복절이 껴있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들 예약건이 높아요. 예. 하지만 제주도는 코로나19가 확산될까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대로 늘어나 이번 연휴가 고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방역 관리자를 둬가지고 그에 대한 모든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광시설마다 격리소를 둬가지고 좀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장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대기했다가 구급차를 통해서 선별지로 치료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스스로도 연휴 기간 밀접 접촉 우려가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고흥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 평화상 수상 여부가 오는 10월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수상 여부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수 MBC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소록도 한세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참 봉사를 실천해온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 전국 서명인은 100만 명을 넘었고 지난 1월 노벨위원회의 101번째 평화상 공식 후보 추천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홍보는 물론 노벨위원회 현지 실사 등 핵심 심사 평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9월까지 이제 업적 심의를 정기 회의 때마다 노르웨이에서 정기 심의를 거쳐서 10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10월 초에 발표를 한 다음에 12월 10일에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범국민 추천위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노벨상 수상 여부에 어떤 형태로 작용될지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홍보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두 간호사의 숭고한 봉사 정신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의료인들이 애를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진료를 위해서 특히 애쓰는 간호사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호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한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묵묵히 보살피다 한 통의 편지만 남기고 호련히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 이들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지역을 넘어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에는 오늘로 1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낮 없이 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북부와 동부에는 폭염경보가, 남부와 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제주시를 기준으로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돼 매우 덥겠는데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폭염에 대비해서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13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강풍에 대비해서 안전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27도, 서부와 동부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33도, 남부 31도, 서부 3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기온 2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까지 제주도 앞바다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봉계동에 들어서는 공항 기상 레이더 설치 사업을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제주시 명도암 마을회관에서 명도암 일대 부지 3,000제곱미터에 높이 30m의 관측소와 기상 레이더를 설치하는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이번 기상청의 공항 레이더 설치와 관련해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있는 사업임에도 주민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과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등 모두 4명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 동안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공사업자 8명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실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제주시 A고등학교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물리학 시험에서 전체 28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에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전체 문항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하고 어제 재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학기부터 제주 지역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 매일 등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2학기 등교 기본 방향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등교를 권장했습니다. 다만 학교별 세부 시행 방안은 지역과 학교 여건 등에 맞게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름방학 기간 다른 지역 방문 예정자를 미리 파악하고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랜드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를 열고 2013년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투자가 미진한 부영랜드에 대해 지정 해제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부영랜드 사업은 중문관광단지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워터파크와 승마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구 지정 해제로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은 환수됩니다.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해 열립니다. 기념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진행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 광복회원 등 최소 인원 90여 명만 초청해 진행됩니다. 행사장 입장 전에는 마스크 착용과 문진표 작성, 발열 체크를 하고 행사 중에도 2m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노래와 구호 제창 등은 금지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판에 제주 삼다수가 긴급 지원됐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현지 거래처를 통해 500mm 삼다수 2만 2천여 병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된 3다수는 현지 코로나 방역 현장에 전달될 예정이며 사이판은 제주 3다수 전략적 수출 지역 중 하나로 관광객 감소로 주요 수입원이 끊긴 상황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